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거는 이거는 그 텍스트라서 한번 보시고 요 박스 두 개를 그래프로 처리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 텍스트에는 왜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잘 불편한 텐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장표에는 이 노란색 선은 다 탄소 시장에 대한 가격이에요. 탄소 배출권. 할당 배출권에 대한 가격입니다. 정부가 할당된 것에 대해서 매매가 일어난 시장에서의 가격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 2015년 1월 12일부터 쭉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계단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 이 계단은 뭐냐면은 직전 2개년도에 대한 평균치를 하나 딱 구하고 1년 동안 유지. 두 번째 계단은 여기서부터 또 2년치. 2년치가 계속해서 시프트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오버랩 되겠죠, 한번? 오버랩 되고 또 2년치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가운데 있는 파란색 선은 저 5년, 노란색 선에 대한 2년치에 대한 평균을 쭉 그려낸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한 거, 곱하기 3한 거. 오케이? 이거 파란색 선에다 곱하기 0.6한 거. 하단. 이게 있어요. 그래서 상단을 터치하든 하단을 터치하든 하단을 터치했었을 때는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그죠? 너무 싸면 또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고. 또 2배 한 거, 3배 한 거 있는데 저거는 왜 2배냐, 왜 3배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질의하면 유럽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은 유럽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이제 플러스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끔 매스를 또 가한 게 대한민국 ETS 시장의 제도의 현황이에요. 그래서 2배냐 왜 3배냐는 그냥 유럽 애들이 저렇게 해서 대한민국도 채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 점선 있잖아요. 점선. 그죠? 요 점선. 요 점선 두 개는 애시당초 없었던 제도예요. 처음에 시행령 법령에서는 0.6 한 거, 2배 한 거, 3배 한 거 이게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딱 나왔어요. 이게 뚫어버리니까 뚫렸잖아요. 하단은 0.6보다 밑에서 시세가 형성됐으니까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갖고 있던 배출권을 또 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상징적인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하세요라는 최저 거래 가격 하단을 또 만들었어요. 법령에서. 그러니까 또 뚫렸어요. 또 한 번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점선이 2개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시행령 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메스를 가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법령의 시행령 그런 근거에 의해서 딱 저렇게 뚫리면 저 끌어올리려면은 정부가 돈을 가지고 사버려야 되거든요. 그 경매 수익금이 있으니까 그거 사면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걸? 그 돈이 아까운 거죠. 많이 남아도는 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건 또 싫고, 경매 수익금은 또 이제 딴 데다 잘 써야 되니까 그거는 또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단을 그냥 구두 개입으로 해서 규정으로 해서 이제 최저 거래가격 여기서 하세요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뚫려요. 저 두 번째 뚫릴 때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경매 많이 남아도는데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두 번째는 원래 그 이슈가 터지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슈는 그 코로나 터지고 해가지고 많이 남아도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 모자라겠네라고 해서 경매 시장을 한번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남아도는데 이거 왜 하지? 그래서 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단이 또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미스를 한번 하게 되면 시장의 가격은 저렇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량을 100개 줬는데 소화된 양은 5개밖에 안 됐어요. 저 뚫릴 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가 요 이슈였어요. 여기 한번 뚫리고 두 번째는 경매를 안 해도 되는 걸 엄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들 참여자들이 왜 저럴까? 결국은 가격이 밀렸죠. 자,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한 것들을 결정 요인들을 이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셔서 투자할 때 이렇게 찾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성장에 대해서 배팅하는 거잖아요. 5년 후 성장을 기대한 거를 끌어 당겨서 지금 뭐 평가해가지고 막 평가하잖아요. 뭐 PER, 뭐 퍼 막 이런 게 다 그거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시점에서의 어떤 수급에 대한 것만 잘 체크하시고 경제 사이클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뭐 어떤 기대나 이런 성장에 대한 것들을 배팅하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행 기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할당을 적게 해주겠죠. 맞아요? 할당을 적게 해주면 배추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24페이지인데 그거가 중요해서 제가 아까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자, 이게 그 수요예요. 수요 곡선. 우리 경제학에서 수요 곡선. 할당이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죠? 그럼 요 가격이잖아요. P스타. 이 수요는 일정하다라고 보고 할당량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세요. 만약에 인증량이 할당량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죠. 해가 갈수록 할당량이 이제 줄게 될 텐데 그러면 수요는 일정하다라고 보면 공급 곡선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탄소 시장은 롱텀으로 봐서는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쌀 때 많이 매집해 두면은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도 수급의 원리가 잘 작동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수급에 대한 거 있고 뭐 에너지 가격에 대한 거. 자, 에너지 가격에 대한 거 설명드릴게요.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유럽 시장의 탄소 천연가스 시장 한번 보셨어요? 가격이 2000%가 넘어요.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회가 되면 그쪽 시장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네. 그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MMBTU로 해서 열량 단위로 해가지고 뭐 5유로짜리가 뭐 300유로 막 돼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그거는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탄소 배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버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요. 그럼 거의 어떤 시차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이제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그러면? 그거는 딱 그거예요. 발전회사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석탄을 태울지 가스를 태울지 그거를 고민하잖아요. 일단은. 걔네가 싸니까. 그리고 원전은 이제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 발전회사들이 딱 고민하는 건 석탄을 할지 가스 할지. 자, 그러면은 제가 발전회사 운영자인데 가스 가격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석탄 가격은 싸 보이잖아요, 걔보다. 그죠? 얘는 너무 비싸니까 못 태우니까 석탄을 태운단 말이죠. 그럼 석탄을 많이 태우면 CO2가 많이 나오고 탄소 배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또 똑같아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쪽 석탄에 대한 매수에도 확 올라가요. 얘보다 더. 그러면 가스가 더 싸져요. 그럼 가스도 태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체제에 대한 가격 수준의 이쪽 탄소 에미션 가격이 연동이 돼 있어서 우리가 뭐 석탄하고 연결해서 이해하기 싫으면 직관적으로 어디 제가 채널에 나갔더니 딱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왜 탄소가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석탄에 대한 것부터 뭐 탄소 수요가 쭉 있으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1대1로 알려달래요. 그냥 천연가스가 오르면 탄소 오른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안에 로직은 그 발전회사의 입장을 잘 보시면 상대적으로 싼 화석연료를 선호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따로 그렇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한계 감축 비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5만 원짜리 우리 회사가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5만 원짜리랑 시장에서 2만 5천 원짜리 비교해가지고 한계 감축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5만 원이 우리 회사가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원가를 좀 세련된 말로 하면은 한계 감축 비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 단위 줄이는데
감축한 원가가 한계 감축 비용이다. 자, 이게 휴열 스위칭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면 업체들은 석탄을 태우죠. 그죠? 그 선호의 어떤 체계에 대한 가격, 원가에 대한 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탄소 배출권 시장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발전회사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균형 가격 수준을 이제 계산한 건데 앞 페이지 2장표 플러스 요거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3장만 오늘 기억해 두세요. X축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고요. Y축은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Y축은. 그러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천연가스 가격 오르면 탄소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석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아지려고. 양쪽 다 똑같아지게 되는 균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인데 발전회사들이 바라본 이론 가격인데 어떤 거냐면은 자, 천연가스 가격은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이 없다라고 가정해요. 일단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이 없어서 비용에 대한 것들이 탄소는 0이고 얘네 원가는 100입니다. 100. 양쪽 다 석탄하고 가스 간에 원가가 똑같이 되게 해주는 탄소 배출권 가격 수준을 저는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100이고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이 없고 배출 안 하기 때문에 0이다라고 하고 100이고 그러면은 석탄 가격이 만약에 70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얼마가 돼야지 될까요? 양쪽 다 똑같아지게 해주는 CO2 가격. 30이죠. 그게 우리가 30이라는 것들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이에요. 이론 가격. 100배를 만들어주는 탄소라는 것 때문에 석탄을 떼어든 가스를 떼어든 원가가 무차별해지게 해주는 100 수준을 찾아내는 거. 즉 30을 찾아내는 게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이론 가격이고 이거는 유럽 시장에서 발전회사에 대한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같이 계산해요.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는 탄소 배출권으로 평가할 때 메가와트마다 얘는 톤인데 발전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톤을 메가와트로 바꾸게 되면은 KAU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25,000원인데 그 톤당 25,000원짜리를 가스 발전 쪽에서 메가와트 아워로 전환해서 평가한 가격이 9,800원이에요. 왜? 가스는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그죠? 배출 개수가 적기 때문에. 석탄은 반대로 커요. 얘 같은 25,000원, 톤당 25,000원인데 석탄 쪽에서 바라본 탄소 배출권 개수값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본 원가는 22,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메가와트 아워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석탄 가격, 얘는 가스 가격이에요. 요 점들은.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0을 찾자라고 얘기했잖아요. 30을 찾자로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 54,200원에다가 이게 이제 그 석탄에 대한 가격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탄소에 대한 배출권을 플러스 시키죠. 얘를. 54,000원에다 22,000원 하면 이거 이렇게 되고 또 얘는 가스 가격인데 여기에다가 9,800원 이렇게 플러스 하면은 76,800원이 돼요. 그러면 76,800원이 되게 해주는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아까 30에 해당하는 게 25,000원이에요. 이 사례에서는. 그럼 저기서는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석탄을 떼든 가스를 떼든 딱 차익거래 어디가 싸거나 비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점이 딱 76,800원에 딱 원가가 찾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5,000원보다 낮으면 석탄 발전에 대한 것들이 더 선호하죠. Y축 값이 석탄이 싸니까. 반대로 25,000원보다 초과되면 이제 가스 발전이 더 싸니까 가스 발전을 더 선호하고 25,000원에서는 딱 균형이 똑같아지니까 78,000원 똑같아지니까 석탄을 떼어든 가스를 떼어든 무차별해지게 해주는 가격 수준이 되겠죠. 이게 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세 장만 이해하시면 다 끝나요. 이게 탄소 시장에 대한 이론 가격이 그러면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왜 그러면은 저렇게 석탄과 가스만 비교하냐?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에미션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포션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으로는 전력회사, 에너지 회사들이에요. 그들은 석탄과 가스에 대한 고민을 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석탄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고 석탄 발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가스하고 신재생 발전 원가를 또 비교해서 이거를 또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그럼 가격 레벨대가 더 높아지겠죠. 신재생 쪽 하게 되면. 가스에 대한 원가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에서 매일같이 유럽 시장은 데일리로 해서 저런 가격이 매일같이 나오고 석탄, 전력, 가스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평가해요. 그래서 IB 은행 투자 증권사들 걔네들은 저거 가지고 저 25,000원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차익거리에 대한 것들을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는 그 매매 행태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요 밸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금 시장 가격은 25,000원 수준이지만 석탄하고 가스 가격하고 발전 가격을 다 비교 평가하게 되면 5만 원이 돼야지 요 차익거래에 대한 기회가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결국은 지금 25,000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외부 기고글에 이렇게 쓰는 건데 뭐 텍스트니까 뭐 보시고요. 제가 좀 더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이론가는 결국은 석탄하고 가스 간의 휴일 스위칭 레벨, 석탄하고 가스 간의 무차별해지게 해주는 제조 원가가 무차별해지게 해주는 30을 찾아내는 거. 그게 휴일 스위칭이고 그게 탄소 배출권 에디터의 단기적인 이론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또는 매월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 KOC라고 해가지고 외부 감축 사업에 대한 그 또 다른 배출권이 있어요. 요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축 활동을 해서 어떤 회사에서 뭐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얻잖아요. 그거를 이제 KOC라고 그래요.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제3자가 온실가스 줄여가지고 얻은 배출권을 KOC다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장에다 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줄인 거 삼성전자에다 팔 수 있고 포스코에다 팔 수 있어요. 그게 KOC 배출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중소업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저 KOC 시장을 통해서 배출권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KOC 발급량, 우리 제3자가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발급한 양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요. 요거는 아리백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내가 모자라서 못 사요. 그죠? 아무도 안 팔아요. 그럼 10개가 모자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신재생 발전을 통해서 아리백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 인정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는 뭐냐면은 하나는 톤이고 하나는 메가와트 아워잖아요. REC가. 그러니까 그걸 컨버팅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쪽 다 톤 하든지 양쪽 다 메가와트 REC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평가하셔서 밸류를 해야 되고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싸니까 모자라더라도 REC 쪽으로 안 넘어와 있습니다. 싸니까. 굳이 뭐 REC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 가격이 REC가 가격이 높아지고 저게 KAU 가격이 높아지고 하면 가격이 똑같아져 가지고 이제 양쪽 다 시장을 이제 균형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아리백 뭐 참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시장에 대한 것들을 부족분을 아리백 활동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하다. 유연해졌죠. 더. 그죠? 양쪽 시장을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거.